지난 시간에 이항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A 플러스 B의 n승을 전개하게 되면 그 개수들이 모두 다 컨비네이션의 형태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컨비네이션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이항 개수가 갖는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 5가지 정도의 성질들이 있는데요. 요거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이것들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요. n-1 컨비네이션 r-1 플러스 n-1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r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놈이 왜 성립하는지는요. 여기 읽어보면 파스칼의 삼각형으로부터 1번이 성립함을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뭔지 지금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그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고 온다면 자,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A 플러스 B의 거듭제곱을 n이 0, 1, 2, 3, 4, 5인 경우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A 플러스 B의 0승은 1이라고 봤고요. A 플러스 B의 1승은 1A 플러스 1B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수들을 쓴 이유가 있어요. 1이라고. A 플러스 B의 제곱은 1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1B 제곱 이렇게 썼는데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한 놈에서 우리는 누구에만 관심을 가질 거냐 하면 바로 요 개수들에만 관심을 가질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개수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이 나열을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은 맨 위에 1 요걸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 1이 여기 요렇게 온 겁니다. 그 다음에 1, 2, 1이 요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1, 3, 3, 1이 요렇게 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 4, 6, 4, 1이 요렇게 온 걸 볼 수가 있고 1, 5, 10, 15, 1이 1, 5, 10, 15, 1 요렇게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개수들을 숫자들만 삼각형 모양으로 쭉 나열해 놓은 요놈이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근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성질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고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3이 나옵니다. 이 룰이 계속돼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6,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4. 그래서 위에 이웃한 두 수를 더하면 아래에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10이죠? 더하면 10이죠? 이렇게 더하면 5죠. 그래서 이항 정리에서 이항 개수들만 주르륵 나열해 놓고 보니까 요 윗줄에서 이웃한 두 수를 더한 놈이 그대로 아랫줄에 등장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치? 그런데 원래 이 개수라는 게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됐던 것들이잖아. 그래서 써보면 요 놈은 당연히 E 컨비네이션 0, 그 다음에 E 컨비네이션 1, E 컨비네이션 2였습니다. 그래서 개수들을 컨비네이션으로 다시 표현하면 요런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 더한 놈이 얘고 이렇게 두 개 더한 놈이 얘며 이렇게 두 개 더한 놈이 얘고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3 컨비네이션 1에다가 3 컨비네이션 2를 더하면 누가 된다는 얘기야? 4 컨비네이션 2가 되네? 이걸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4 컨비네이션 2에다가 4 컨비네이션 3을 더했더니 5 컨비네이션 3이 나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1 컨비네이션 0에다가 1 컨비네이션 2를 더했더니 2 컨비네이션 1이 나오네. 이걸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가 규칙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봤더니 요놈보다는 얘가 하나가 더 커져요. 지금도 봐. 3, 3보다는 4가 하나가 커졌고요. 4, 4보다는 5가 하나가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얘네들은 자 0과 1은 하나 차이가 나는 놈인데 이 중에 큰 놈 1이 여기에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과 2는 하나 차이가 나는데 이 중에 큰 놈이 이 자리에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놈과 요 놈이 하나 차이가 나는데 이 중에 큰 놈 3이 여기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요걸 좀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면 n-1 컨비네이션 r-1과 n-1 컨비네이션 r 두 개를 더해주면 자 얘네들보다 누구보다 요것들 두 개가 지금 똑같은데 이거보다
하나 큰 놈이 요 자리에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얘하고 얘는 딱 하나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큰 놈이 이 자리에 온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n-1 컨비네이션 r-1 플러스 n-1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r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보시다시피 항상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으로부터 얘가 성립하는 걸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컨비네이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수원이 아니라 고1 수학에서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n-1의 팩토리얼을, 자, 이놈에서 이놈을 뺀 거, 즉 n-r이 되겠죠? 그래서 n-1의 팩토리얼과 r-1의 팩토리얼의 곱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똑같이 이놈은 n-1의 팩토리얼을 요놈에서 요놈을 뺀 놈, 즉 n-r-1의 팩토리얼과 그 다음에 요놈의 팩토리얼, r의 팩토리얼의 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거야 뭐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정의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이해 못할 건 없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건 뭐냐 하면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요, 덧셈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통분할 건데요. 통분할 때 요놈과 요놈의 관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요 둘의 관계는 n-r의 팩토리얼이라는 놈은 n-r-1의 팩토리얼에다가 n-r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되는 놈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놈의 관계를 또 보셔야 돼요. 요 두 놈의 관계는 r의 팩토리얼이라는 놈은 r-1의 팩토리얼에다가 r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통분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 하면, 자, 요 앞에 놈은요, 분자 분모에 누굴 곱해주는 거야. 분자 분모에 r을 곱해줘서 요 분자에는 r이 하나가 곱해지는 거고 분모는 곱해지게 되면 r 팩토리얼 되니까 요렇게 바뀐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놈에는 분자 분모에 n-r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는 n-r이 그대로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요 놈에다가 n-r을 곱하면 n-r의 팩토리얼이 되니까 요렇게 바뀐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통분이 됐어. 분모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요놈은 그냥 통분해서 하나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n-1의 팩토리얼은 똑같으니까 그냥 묶어서 앞으로 빼낸 겁니다. 그럼 남는 놈은 n에다가 n-r만 더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r과 -r이 지워져서 누구만 남아요? n만 남죠. 게다가 n-1의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했다라는 것, 즉 분자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이놈이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결국 n 팩토리얼을 n-r의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의 곱으로 나눈 놈이 되는데 이놈이 바로 n 컨비네이션 r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n-1 컨비네이션 r-1 플러스 n-1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r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요거는 이 증명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알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알아야만 하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복잡한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일단 요 형태를 외우세요. 그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요 놈과 요 놈이 똑같은데 그거보다 하나 큰 놈이 요 자리에 오고요.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은 하나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큰 놈이 요 자리에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1번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여기 플러스 기호가 빠졌네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죠? 2번은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 하면 요 놈을 통해서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 플러스 x의 n승을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n 컨비네이션 0에 원래는 1의 n승이 있어야 되지만 1의 거듭제곱은 계속 1이니까 그건 그냥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n 컨비네이션 0,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1의 x, 그 다음 n 컨비네이션 2의 x의 제곱 이런 식이라서 쭉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n 컨비네이션 n의 x의 n승까지 더한 거죠. 됐죠? 그러면 2번은요. 요 식의 양변에 x 대신 1을 대입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자 좌변은 2의 n승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변은 x에 1 대입하면 1의 거듭 제곱은 전부 1이니까 누구만 남아? 컨비네이션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0, 컨비네이션 1, 컨비네이션 2 해서 어디까지? 땡땡땡 해서 n 컨비네이션 n까지 주르륵 더한 놈이 된다. 이게 바로 2번입니다. 됐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n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n 컨비네이션 n까지 다 더하면 뭐다? 2의 n승이 된다. 자, 이게 참 외우기도 쉽고 쉬운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출제할 때 항상 어떻게 출제를 하냐 하면요. n 컨비네이션 1부터 더하는 걸로 출제를 해요. 이게 함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뭘까를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 1, 2, 3, 4로 나가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 알아. 이 n승이야.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얘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강조해야 되겠다.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얘는 2의 n승이 되지 않아요. 누가 돼? n 컨비네이션 0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흔히 파놓는 함정입니다. 컨비네이션 0을 빼놓고 1부터 싹 다 더한 거. 알겠지? 그래서 2번을 할 땐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은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자, 3번은 요 식의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좌변은 그냥 0이 됩니다. 왜냐하면 0의 n승이니까.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0,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아이고 1이 되죠. n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어차피 마이너스 1이 제곱되면 또 양수가 되기 때문에 n 컨비네이션 2가 돼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3 이런 식이 돼서 결국은 어디까지 더해지냐 하면 n 컨비네이션 n에 마이너스 1에 n승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자리가 홀수가 되는 경우 있죠. 그때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0을 포함한 짝수일 때에는 플러스로,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홀수들이 올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게 3번이에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4번은 뭐냐? 4번은 2번식과 3번식을 변변 더한 겁니다. 그러면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요게 플러스 n 컨비네이션 1,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1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n 컨비네이션 홀수인 경우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요 홀수들만 다 없어집니다. 결국 얘가 남는 건 뭐냐 하면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근데 걔가 몇 개 더해져요? 2개씩 더해지죠. 그치?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2가 2번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더 써볼까요? n 컨비네이션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n 컨비네이션 짝수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우변은 2의 n승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지금 여기 끝에를 안 쓴 이유는 n이 짝수일지 홀수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끝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죠? 근데 n이 짝수면은 딱 짝수로 끝나게 될 거고요. n이 홀수면은 그거보다 하나 작은 놈에서 끝나게 되겠죠. 요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다 더한 놈이 결국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2의 n-1승이 된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다 더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8 컨비네이션 0 더하기 8 컨비네이션 2 더하기 8 컨비네이션 4 더하기 8 컨비네이션 6 더하기 8 컨비네이션 8 하면 이게 뭐겠어? 바로 2의 8-1승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게다가 얘는 7 컨비네이션 0, 7 컨비네이션 2, 7 컨비네이션 4, 7 컨비네이션 6 이렇게 되면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2의 7-1승과 똑같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땡땡땡 치고 아무것도 안 쓴 게 n이 짝수일지 홀수일지 모르기 때문에 안 쓴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n 값에 따라서
요게 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n이 8이고 7인 경우에 요게 그 0을 포함한 짝수 컨비네이션 짝수들만 더해지게 되면 여러분 2의 n승 빼기 1승, n 빼기 1승, 그 다음에 2의 n 빼기 1승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요게 4번입니다. 그럼 5번은 뭐냐? 그냥 또 뭐 하는 거예요? 변변? 빼는 겁니다. 변변 빼는 거야. 그럼 변변 빼면 얘는 이번에는 뭐가 되냐 하면요. 빼면은 부호가 똑같은 놈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얘에서 얘를 빼면 2배의 n 컨비네이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없어지고요. 요 놈에서 요 놈 빼면 2배의 n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n 컨비네이션 5 플러스 땡땡땡. 이게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n이 짝수일지 홀수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2의 n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개를 빼봤자 2의 n승일 테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요 놈도 역시 마이너스 1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8 컨비네이션 1, 8 컨비네이션 3, 8 컨비네이션 5 플러스 8 컨비네이션 7은 2의 8 마이너스 1승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7 컨비네이션 1, 7 컨비네이션 3, 7 컨비네이션 5, 7 컨비네이션 7 요 놈도 2의 7 마이너스 1승과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 놓고 봤더니 4번과 5번의 결과가 똑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3번에서 홀수 컨비네이션들, 그죠? 에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랬으니까 요 홀수들만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2, n 컨비네이션 4 해서 이 땡땡땡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 n 컨비네이션 3, n 컨비네이션 5 이런 식으로 땡땡땡 한 놈, 요 놈들이 전부 다 2의 n-1승으로 서로 같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요 2번도 왜 그런지 알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왜 그런지 알 수가 있고 2번과 3번을 더해주면 4번이 나오고 2번과 3번을 빼주면 5번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놈으로부터 n 컨비네이션 0을 포함한 짝수들의 합과 n 컨비네이션 홀수들의 합은 서로 똑같은 값 2의 n-1승을 갖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지? 요게 바로 이항계수의 성질입니다.